자, 무인기 얘기를 바로 해볼게요. 대통령실이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 지난해 이 말씀하셨다가 고발 당하셨잖아요. 고발당했죠. 이게 근데 사실로 확인된 셈이죠. 지금 보면. 그렇죠. 이제 제보자들이 다수가 또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예. 이게 확인이 되고 있다. 네. 그럼 고발된 건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제 그 혐의 없음으로 나왔죠. 혐의 없음으로 나왔다. 네. 지금 보니까 그 작전에 관여했다는 군 장교 진술을 보니까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하기 직전 네. 이승호 합참 작전본부장 측이 보고를 받았다. 네. 당시 드론 작전 사령부 요원들이 불안에 떨며 네. 합참 작전본부장 측에 여러 경로로 전화한 것으로 안다. 네. 그리고 군 관계자 작전 참여했던 군 관계자가 대통령 국가안보실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했다. 네. 이게 좀 알려주고 있는데. 아니 뭐 네. 일관되게 제보가 왔던 거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난해부터 제보가 와서 제보가 왔다. 이거는 확신하셨군요. 이게 아니 그쪽에서- 확신은 했는데 이제 또 이 국조특위에서 이 부분을 조금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때는 그 당시에는 약간 좀 억울함도 있고 야 이거 참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아니 얘기해야 왜냐하면 되는데. 계엄은 북한 변수를 가지고 북한 변수가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을 한다는 전제에 계엄 선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 변수가 반드시 북한 도발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북한 도발 네. 신원식 전 장관도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고 김용현 전 장관도 상임위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이 전시나 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 평시 비상계엄이 가능하냐? 맞아요. 그렇게. 그 얘기를 아주 강력히 주장. 그래서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제 국방이 있을 때 국감에서는 그 계엄과 관련된 질의를 하니까 흐리멍텅한 사람한테는 흐리멍텅한 것만 보입니다. 김용현이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용현도 그렇고 신원식 장관도 그렇고 절대 계엄, 평시 계엄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변수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용된 게 평양 무인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왔던 거죠. 일관되게. 그래요. 제보도 받으셨고. 네. 그 제보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루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신 그냥 겁니까? 드론사. 드론사. 이게 그래서- 계엄이 일어나고 나서 제보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게 뭐냐면요. 네. 일단 자괴감. 국민을 지켜야 되는 군대가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었다는 자괴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 일종의 네. 계엄의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 드론사 지휘부에서 계엄 성공하지 왜 실패해서 드론사를 힘들게 하냐. 그 얘기를 듣고 분노. 그리고 이제 계엄 마지막 제보하는 순간에 예. 12월 25일이었는데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마지막 제보를 결정해서 저희 의원실로 연락할 때 담배 2갑을 그냥 계속해서 줄담배로 피웠대요. 네, 그 정도로 심리적인 고민을 고민을 하고 부담감에 부담감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네. 아주 창근위이죠. 네. 그러니까 이 제보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이다 그것도. 네, 제보자가 또 임무가 다 다릅니다. 임무가 다른 여러 루트로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예. 저희는 뭐 확신할 수밖에 없죠. 아하. 그리고 또 한 곳을 가리키고 있고 V라는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걸 신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V 네. 그러니까 윤석열 지시였기 때문에 부담감도 많이 느낀 것이고. 그럼요. 부담감 많이 느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보 중에 막 김용현과 대통령이 박수를 치면서 네. 좋아했다. 그거는 드론사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오죠. 왜 그러냐면 네. 이제 그때 북한이 발표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냈다. 뭐 기종이 뭐다. 무인기 기종이 뭐다. 뭐 이런 얘기가 막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드론사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추락했는데 왜 좋아하지? 제보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네. 그러면서 드론 사령관은 더 압박을 받고 예. 이게 자칫하다가
우리 작전이 이제 공개가 될 가능성도 어. 있기 때문에 그 기획위원들을 축소시키죠. 축소를 시켜요. 축소를 시키고 네. 그간에는 이제 참모 조직으로 이제 편성해서 그 임무 기획을 했던 거를 소령 이하는 전부 폐쇄, 중령 이상만 이제 그 드론 작전에 참여하게 되고, 네. 병사들 제외시키고, 음. 뭐 이런 그러니까 백령도에서나 뭐 속초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낼 때 뭐 병사를 제외한다든지 이런 작전들이 여러 대 있었죠. 그걸 좀 비밀리에 좀 네. 하고 싶었던. 그 아니 마음. 그렇죠. 이제 밝혀지면 자기네도 이제 이 형법이나 군형법의 적용을 벗어나기 힘든다라는 걸 감지했겠죠. 아. 네. 근데 이게 추락을 해서 지금 네. 알려지게 됐는데, 근데 한 대를 더 띄웠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제보자 발이었죠. 음. 그래서 평양 인근에 추락한 걸로. 네. 두 대나 보낸 거. 그것도 그러면 V 짓입니까? V? 아니 그렇죠. 예. 이 드론 사령부에서 임무 평양 무인기 침투 임무는 전부 안보실과 대통령실이 관여한 그렇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안보실과 대통령실 네. V의 지시로 V, 예. 드론이 보내졌고. 네. 자, 그래요. 이 의원님께서 이제 입수한 이제 문건도 있다고. 이죠. 네, 뭐 독지록도 있고 말씀하셨는데. 뭐 다 갖고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공개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공개 못하는 부분들이 좀 어떤 문건이에요? 이게? 아니 좌우지간 공개 뭐 예를 들어서 예. 조작 비행 같은 거는 이런 문건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재작성하고 뭐 이런 이제 출처가 공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던 거죠. 예를 들어서 평양에 무인기 하나가 추락했어. 네. 그러면 우리가 보낸 게 아니야. 만일 이렇게 전수조사 왔을 때 무인기 전수조사 왔을 때 야 왜 한 대가 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평양 무인기 추락과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왜곡 비행을 하는 문서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한 대만 보내고 문서상 기획상에는 두 대가 보낸 걸로 해서 한 대는 원인 미상으로 추락 이렇게 해서 국방부 조사단의 네. 조사도 빠져나가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걸리지 않기 위한 치밀한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치밀한 그러니까 고민을 해서 비행을 만들어놨다? 하는데 두 대를 보낸다고 계획을 하고 실제 두 대 보낸 것처럼 하지만 예. 한 대만 보내고 한 대는 보내지 않고 원인 미상으로 추락했다고 허위 문서를 작성한 거죠. 그 문건을 특검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아마 제공이 예. 되지 않았겠어요. 제공이 됐을 것이다.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셨지만은 네. 이게 군사 정보이기 때문에 비밀 뭐 유지 차원에서라도 공개가 안 되고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군사 기밀 도장 찍혀 있는 건 없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군사 기밀로 정식으로 등재 못하죠. 그 내용 왜냐하면 자체를. 이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계엄을 완성하기 위해서 도발을 유도했던 작전이기 때문에 군사 기밀로 등재도 못해요 또.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정상적인 작전이었다 그러면 비밀로 다 관리가 돼야 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문서라고 해봐야 일반으로 전부 관리되고 뭐 이런 거니까 이건 군사 기밀이 아니었죠. 근데 수사 그럼 한계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뭐 아니 군사 기밀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게 부분에 되면 대해서 뭐 군사 기밀상 뭐 예. 서울 고검으로 자리 잡은 게 외환도 조사해야 되고 군사 기밀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없죠. 불법으로 한 건데. 이거 불법 그러니까 때문에. 뭐 이 군사 기밀 때문에 뭘 공개 못 한다 이런 것보다는 네. 제보자를 보호해야 될 측면도 있고 특정이 되니까 만약에 공개가 네, 되고 그렇죠. 이러면 그러면 지금까지 공익 제보에서 제대로 대접받고 사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다 왕따 당하고 서로 안 받으려고 하고 예. 자기는 국익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이거는 도저히 밝힐 수밖에 없다. 정의감 하나에 밝혔는데 네. 내부에서는 야 이거 뭐 또 뭐 우리가 뭐 하면은 또 얘 또 제보할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팽배해 그런 있잖아요. 걱정을 좀 그러니까 하고 제보자들은 예. 그간에 우리가 공익 제보자들의 삶을 봤잖아요. 네. 제대로 된 삶을 산 제보자가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거고 저희도 네. 제보자들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